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만나서 사이버 연애를 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이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서로를 생각했는데요. 남자는 여자가 부모님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액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만남을 거절했고 수상함을 느낀 남자는 여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밝혀진 그녀의 정체, 남자가 알고 있던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모두 거짓이었죠. 더군다나 믿었던 사진마저 뷰티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서 실물과는 완전 전혀 딴판이었는데요. 남자는 외모까지 속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여자의 행동은 사기죄가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한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직업이나 얼굴까지 속여서 거짓 신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있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 상담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연애를 빌미로 거액을 건네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중동에 파견온 미군인 것처럼 속여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무려 12억 원을 편취한 나이지리아인이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물과 매우 다른 모습의 사진을 올려 상대방에게 외모를 속인 이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돈까지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이제 카메라 어플을 많이 사용하니까 저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사기라고 어플 지우라고. 좀 찔리기는 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그래서 어플 사용한 사진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옆에 계시는 유익상 변호사님이 웃고 계시는데요. 네. 자,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만남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상의 만남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지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그걸 왜 의심하지 않았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의심을 안 하고 믿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혹시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살면서 하나씩 짚어보는 버릇 길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심하는 거, 사람을 의심하고 사는 것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왜 카메라 어플 얘기할 때 웃으셨습니까, 변호사님? 뭐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네, 예. 그죠. 네, 카메라 어플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외모를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로 솔직해지기로 해요. 예. 네. 근데 유익상 변호사님은 우리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굉장히 준수한 외모에 목소리도 참 변호사스러운 신뢰가는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자, 근로자 문제 많이 상담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뭐
임금, 퇴직금이라든지 뭐 해고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뭐 꾸준하게 이제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뭐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하고 요 관련해서 뭐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부분들도 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들어보고 변호사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면서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이런 식의 외모에 대한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회식 자리나 회의를 할 때 왜 맨날 내 옆에는 항상 남직원만 있는 거냐, 여직원 와라, 이러면서 자리를 억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워크숍 갔을 때에도 게임 중 제 뒤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소름 끼칠 만큼 싫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장의 성희롱에 대해 제가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거를 읽으면은 이게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도, 그죠? 변호사님, 저는 참 이런 걸 읽으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게 아직도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 4가지 정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청에 이제 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형사적으로 아까 뭐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4가지군요.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형사고소, 민사. 예. 이렇게 청구하는데 지금 사연 속의 사장의 말들은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살펴보면요. 법이 좀 깁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네. 이제 약칭으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이제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을 살펴보면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장이 이 직원을 성희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법에 이게 법에 규정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말을 여러 번 하는 거.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엉덩이를 손으로 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형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추행의 경우는 뭐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지금 이 사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제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자주 입고 다닌다라는 것 같이 이제 뭐 위아래로 훑어본다든지 이런 뭐 이제 노골적인 외모 지적들. 네. 그리고 뭐 내 옆에 와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자리를 바꾸거나 수를 따르게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희롱으로 충분히 판단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게 하거나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강요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또 그럼 이 사연에서 나오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예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성희롱에 대해서 우선은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은 이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이제 성희롱을 파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추상적이고 뭐 이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법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뭐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뭐 전화 통화로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아까 사례 같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뭐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이제 뭐 게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상대방한테 원하지 않는데 보여준다거나 네. 이런 행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 반대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2차 가해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네. 또는 이제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이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성희롱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것을 뭐 아까처럼 이제 뭐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뭐 민사적으로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안전판이 좀 있어야 예. 피해를 당한 이제 근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예. 이제 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를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불리한 처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네. 예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파면, 해고, 뭐 해임, 그밖에 이제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행위. 아니면 뭐 징계를 한다든지 정직, 감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성희롱을 신고했을 때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행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뭐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가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있으면 안 되고 또 있는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또 부당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오늘 또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얘기 알려주시고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알찬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찾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환불원정대 Don't Touch Me. 우리 PD님 정말 선곡 이렇게 환상적입니다. Don't Touch M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